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곧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이니까 그렇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냐라고 보면은 금융 비용 자체가 가산비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가 자체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현행 주변 시세의 50에서 60%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반영이 되면은 70에서 80%까지도 분양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또 분양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자 자체는 많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택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렇죠. 서울 이 정비사업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죠. 이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걸 좀 손보려고 하는 거고요. 시기는 6월 중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인상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0에서 60%지만 주변 시세 대비 요게 70%에서 80%까지도 분양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로또 청약 자체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가 더 비싸니까 차라리 월세로 산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죠. 월세, 반전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중 비율을 살펴보면은 약 58% 정도가 월세로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반전세를 포함을 하는 거겠죠. 이 월세 역전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도 오르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있어가지고 월세를 사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전세 포함해서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세를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제 월세를 살면 사실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 가능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내가 수익 자체를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월세를 살게 되는 것이겠고요. 월세를 살면 저축을 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자산을 사실 내가 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직장인일수록 자산을 좀 빨리 취득해서 자산이 올라가는 선택지를 하는 게, 내가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런 기회가 사실 점점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좀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 비슷합니다. 양극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서울 한강 이북하고 이제 한강 이남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가 이제 7억이나 벌어진 겁니다. 이게 17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약 3억 2천 정도였는데 이게 7억까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게 벌어지게 된 거는 한강변이고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대출의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에는 사실 대출 자체가 안 나오죠. 15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데, 이제 반면에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은 한강 이북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또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주택자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주택을 일반 세율로 좀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뭉쳐가지고 똘똘한 거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사실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만 팔린다. 노원 도봉 30년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 자체가 활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사실 이 개월수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소폭 늘었다 정도입니다. 뭐 노원 기준으로 보면은 1, 2월 대비 3, 4월이 거래 건수가 조금 이제 많아진 거죠. 근데 그 거래 건수를 보면은요, 대부분 노후 아파트라던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거래량이 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 정비사업 구역을 거주하고 이제 투자로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겠죠. 뭐 일기 신도시를 포함을 해서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지방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 주부님께서 이제 사연 주셨어요.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하고 지방에 내려와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자산은 신길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잘 하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지방에 가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요거를 매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이거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가신 거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의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아직 이제 물려준 재산이 없어가지고 자녀 명의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분 문의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녀의 직장 위치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늘 주제하고도 맞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금하고 자녀 자금을 더하면은 뭐 1억에서 3억까지 가능한데, 사실 투자금 자체는 최소화하고 싶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자금을 자녀 자금하고 더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뭐 아실 건데요. 차용증을 이렇게 써서 이자를 지급받고 향후에 원금도 상환하셔야지 증여세 추징을 당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강변 재개발 구역은 살 수가 없고 예정지만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자금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예정지니까 실투자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이제 반면에 내가 지금 여의도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주하고 투자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1억에서 금액대별로 한 3억까지 가능한 지역을 한 3군데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이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이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발표가 이미 된 거고요. 뭐 현행 기준은 요런데 요게 요렇게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고층의 아파트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경관이 많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촌동, 뭐 성수동, 뭐 여의도 초고층 아파트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성수 전략정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고, 뭐 여의도 시범이라던가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층, 6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움직임에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런 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현재 자금이 뭐 한 1억에서 3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보셔야 되겠죠.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뭐 발표한 지는 좀 됐습니다.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인데 요게 발표 초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는데 발표가 좀 지나면은 관심을 거의 갖지 않다가 아예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뭐 서울시 홈페이지라던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료를 좀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사실 투자처를 찾는 데 더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런 정보가 없이 아예 그냥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홍보하는 지역을 사게 되면 잘못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뭐 17번을 보면은요. 당산동 육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병이니까 여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당산역이고요. 요 블럭 좀 됩니다. 요 블럭 자체가 뭐 입지가 매우 좋죠. 뭐 한강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단점을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은 구역 자체가 그렇게 면적 자체가 넓지 않죠. 그래서 대단지로 뭐 들어오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뭐 종상향을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높이 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고층으로 짓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그건 확정이 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단 두 번째는 요 앞쪽에 레미안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요 아파트도 이제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사는 물건 자체가 권리가액을 조금 낮은 걸 사게 되면은 이런 상위층에 고층을 내가 배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강뷰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실 적에는 이런 한강뷰 투자를 하실 적에는 한강이 사실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권리가액을 잘 보시고 물건 자체는 조금 큰 거를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역이고요. 마포구 망원 1동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강변을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한강뷰를 이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망원 1동 뭐 전체를 보는 건 아니겠고요. 여기도 보면 416번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내부 구역을 보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요. 이제 단 일부 예외적인 매물도 있죠. 면적 자체가 조금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세를 받고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는 뭐 1억대로도 가능한 그런 물건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일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초구 반포 1동인데 반포 1동 전체는 아니고요. 요 블럭이죠. 요 블럭을 보시면 되는데 요 블록 중에서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보면은 요 대로변 쪽에 이제 빌라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 대로변 쪽은 가급적이 하지 마시고요. 대로변은 아무래도 상업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안쪽 블록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일명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구역을 나눠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가장 높은 시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가 아크로 리버파크는 뭐 43억, 45억이고요. 원베일리가 입주하면 뭐 50억도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바로 옆이 반포자인데 37억에서 38억을 하니까요. 그 바로 옆에 블럭에 해당이 됩니다. 다 이제 대로변은 좀 하지 마시고 이 안쪽 블럭으로 우선해서 이제 물건을 검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화 될 거고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로또 분양은 사라지게 되겠죠. 예, 전세 월세화는 좀 가속화되는 것 같고 월세 거래 비중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월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축액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사실 뭐 저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활비 쓰고 하면은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순환이죠. 서울 한강 이북하고 이남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거래 위축 속에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50대 후반 지방 거주자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자녀 명의 한강변 재개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산동, 그리고 망원동, 그리고 반포 1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뭐 예정지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투자금 자체는 좀 최소화하시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 면적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갭으로 검토가 가능하니까 또는 이제 거주와 투자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